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마을자치팀장 고강희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센터 2025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단체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의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민간사업 지원금 집행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였던 공모사업은 마을자치팀의 4개 분야, 도시재생팀 2개 분야, 총 6개 분야입니다. 마을자치팀은 총 4개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과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고도화 사업, 그리고 북구형 협치모델 공익사업, 북구 공공의제 실천 사업이 있으며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도시재생 주민제한 공모사업과 순환도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조성사업 2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과 고도화 사업은 6개 생활권역별 특성 및 북구 탄소중립 공공의제와 동별 기후 관련 마을의제를 연계한 주민주도의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생활권역 내 주민자치회, 자생단체 등 10개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연대하여 주민주도의 실천사업을 통해 북구형 녹색 환경 마을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고도화 사업은 탄소중립 기반 주민실천 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부 및 수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추진 주체는 6개 생활권역별 마을 공동체 연합입니다. 세 번째, 북구형 협치모델 공익사업은 마을의 경계를 넘어 분야별 마을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로 분야별 연합 공동체의 특색에 기반하여 북구 6대 구정 방향에 근거한 공익사업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진 주체는 분야별 마을 공동체 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번째, 마을자치팀 북구 공공의제 실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북구 주민이 발굴하고 선정한 2025 북구 공공의제를 실천사업으로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 연합이 함께 실천하며 하나 되는 북구 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 북구 공공의제는 도시의 안전을 위하여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정 주차, 지정 공간에 주차하기 캠페인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는 북구 관내 사회적 공동체 연합입니다. 도시재생팀의 공모사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재생 주민지원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안전성 확보, 노후 환경 개선, 마을의제 실현 등 주민 공모사업을 통하여 도시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 기획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환도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조성사업은 재활용, 재사용 품목을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자원순환 활동 및 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자원순환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종이팩 회수함, 캔페트 회수함 등 주민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활동 지원 사업에 드리는 사업입니다. 추진 주체는 10개 이상 다양한 주민 조직이 연대한 연합 공동체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민간사업지원금 예산 편성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등 4개의 보조 비목과 5개의 보조 세목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세목은 민간사업 지원금 집행 기준 21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준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고용 전 고용 목적 기간, 신상 명세를 포함한 고용계약서 등 내부 결제 문서를 구비하셔야 되며 고용 중에는 업무 일지 또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일일 8시간, 주 14시간, 월 59시간 이내로 근무하실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 시에는 별도의 교통비 및 급식비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대표자 및 실무자, 임직원인 자, 회원들은 당일 보조사업에 대한
단순한 인건비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강사수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초빙된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목인데요. 원거리 출강의 경우에는 강사에 대하여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답니다. 강사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사비가 한 건당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 후에 계좌 입금을 하셔야 되며 30분 이상 강의 시에는 1시간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강사수당이 1회에 10만 원씩 매달 지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아니지만 1회에 10만 원씩 매주 총 3주간 30만 원이 한 달 동안 지급된 경우에는 총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이 초과가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교육은 수강생이 최소 5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단체 회원 중에는 강사수당이 지급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시간 이상 강의하신 강사의 원고나 사업 중 진행이 될 수 있는 세미나나 토론회 등의 발제 원고, 책자 발간 원고 등의 신규 작성 원고료에 대한 집행 기준인데요. A4 용지 한 매당 1만 2천 원, 그리고 강의 시간당 1시간당 A4 원고 6매 이내로 제한이 된다는 점, PPT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한 매로 인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또한 한 건당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 징수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이 사업은 단순 청중이나 우리 공동체의 회원 등 내부 관계자에게는 지급이 불가능하며 1일 1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9페이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소모품 구입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물품, 사무용품 구입 등 소모성 물품 지출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과 관련된 물품은 구입 불가능하며 물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자상성 물품 또는 50만 원 이상의 물품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사무관리 비중 홍보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홍보성 비용으로 홍보용품, 홍수막 등의 제작비 등을 홍보비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비해 홍보 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사전에 필요량 검토 및 배부 계획을 수립 후에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인쇄비는 사업 수행 시 교재 성과 책자 등 인쇄물에 대한 책자, 소요 경비인데요. 사업 종료 후에는 종료 후에 정산서 제출 시에 반드시 견본 인쇄물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서에도 관련 사진도 함께 첨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46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단체가 직접 조사한 금액을 편성하되 최소 필요한 양만 제작하시어 과다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량 검토 및 배부 계획 수립 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형태로 배포 시에는 배포 계획서를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해당 양식은 4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비입니다. 사업 수행에 관련된 향사장 장비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를 들 수 있는데요. 기준 단가가 설정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단체 내부 회원이 보유한 시설이나 장비 등은 임차 경비로 사용하실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활동가 활동비입니다. 코디네이터 등의 사업 전담 인력을 지원받는 공동체는 편성 불가능하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작년부터 바뀐 점은 4시간 미만은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으로 상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자와 실무자, 책임자 중에 1인에 한하여 사업비의 5% 이내로 편성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업 시작 전에 1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어떠한 단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경우 꼭 저희 센터 담당자와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식비, 다과비, 외부 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 보험료 등이 구성될 수 있는데요. 여행자 보험료는 관외 활동 시에 필수적으로 보험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세목입니다. 국내 여비 세목은 관내 여비와 관외 여비로 나누어지는데 관내 여비는 일상적 업무를 위한 경비 사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 경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여비는 사업 수행을 위한 시외 출장 경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교통비는 실비 지급이 원칙이고 우등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교통비 실비 지급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행기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세목입니다. 시설비는 공사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성 가능한 사업은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에만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 법령에 준하여 공사 시행 및 서류를 증빙하셔야 하며 벽화사업 진행 시에는 산업디자인 면허 필수적으로 첨부되셔야 합니다.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공사시설 설치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며 회의비, 식비, 다과비 등의 경상사업비는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착수, 준공, 대금 청구의 절차별 집행 기준과 첨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5년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민간사업지원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본 센터의 집행 기준의 큰 틀은 광주광역시 및 북구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오니 광주광역시나 북구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시는 단체에서는 본 설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에 작성하신 그대로 사업 실행 계획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사업 내용이나 예산 배분 등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업 변경 신청 공문 및 증빙 서류를 사전 제출하신 후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일 세부 사업의 화위 비목간 변경 사용 등의 경미한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 이후 30일 이내까지 공문 형식으로 사후 보고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새로운 비목, 내용 추가 또는 인건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 승인 대상이며 모든 변경과 관련해서는 꼭 담당자와 사전 문의하시고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후 보고가 가능한 2개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단위사업 내 동일 예산 비목 내 변경인데요. 동일한 세부 사업과 동일한 예산 비목 사이에서 지출 내역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사후 보고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의 단위 사업 간 비목 간 변경일 경우에도 사후 보고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 변경 신청 공문 및 증빙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승인입니다. 우선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 공동체 회원 간의 논의와 의결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공문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공문과 예산 변경 내역 그리고 회의록을 제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후 보고의 방법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 사후 보고 신청 시에는 우선 이 또한 공문으로 사후 보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문과 예산 변경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증빙서류 기준표를 준수하여 지출해 주시고요. 공동체 대표, 단체, 임직원에게는 마을활동가 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인건비가 지출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마을활동가 활동비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자와 실무 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인건비 지급 불가자에게 지급 시에는 환수 대상이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필요시 단순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이 가능하시고요. 초과 편성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시다는 것. 부득이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와 이체 확인증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지출하셔야 되며 저희 센터의 사업 종료일인 11월 30일까지는 집행이 완료되셔야 합니다. 다음 해에는 11월 30일 이후에는 지출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출 횡의 후에 1, 2개월 뒤 또는 사업 종료 시기에 몰아서 지출하는 것 또한 부적정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거래 금지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팁을 알려드립니다. 가능한 계획 및 집행을 하셔야 되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한 후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간 역할을 분담하셔서 정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출 서류 이중 구비를 최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일지를 활용을 하되 동일한 행사에 강사비, 다과비, 재료비 등 여러 지출의 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같은 행사 일지로 증빙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동일 행사에 필요한 재료비를 같은 날짜에 각각 소액씩 나란히 결제했을 경우에는 이 또한 하나의 지출결의서로 합쳐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정산서 및 증빙서류는 누가 봐도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준수사항에 대해서 반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 및 예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필수로 하시고 논의하신 다음에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금 인출을 금지이며 간이 영수증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셔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체의 임원 및 구성원에게는 마을활동가 활동비 외의 모든 인건비는 절대 지급 불가능하다는 점, 임원 및 구성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내부 거래는 절대 금지이며 위반 시에는 환수 대상이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업비 집행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건비 지출 시 원천 징수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오프라인으로는 북광주 세무서나 북구청 세무과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은 홈택스와 위택스로 나눠서 하실 수 있습니다. 7번째로 다과비, 식비는 동시 지출 불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식비가 올해는 9,000원까지 지출 가능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기억해 주시고요. 보조금으로 주류 구매 불가, 포인트 적립 불가입니다. 8번째로 보조금 이자는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보조금의 이자가 은행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 종료 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처리는 바로바로, 지출결의서는 추후 일괄 작성이 아닌 지출하기 전에 그때그때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사업지원금은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게 되어 있어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임의적 판단보다는 아래의 표에 있는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신 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사업지원금 집행기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